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어제 0.25%포인트의 금리 기준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됐던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새롭지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 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이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시장이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내용과 그 이후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제가 좋은데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통제 못할 수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섣불리 답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연준이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앞으로도 순항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런 의견을 보여준 점에서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 더 올려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올린다 하더라도 또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9월의 회의 때까지 앞으로 자료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분이 어떤 병을 앓으셨는데 이제 거의 다 나을 단계가 됐는데 이제는 충분히 퇴원해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완전히 완치됐습니까? 그랬더니 완치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금 더 두고 보죠, 이런 정도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님. 저희는 네. 시장에 가거나 마켓에 가거나 또는 식당에 가거나 이게 경기가 좋아졌다거나 조금 살기가 괜찮아졌다라는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대표님도 외식도 하시고 장도 보시고 하실 거잖아요. 이 수치상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하고 이 격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주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고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세요. 근데 네. 이런 각도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하고요, 지금 경제, 거시경제라고 하는 미국 경제 전체를 이제 측정하는 쪽에서 바라볼 때는 네. 기분 나쁘지만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소비를요 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표님. 네, 그러니까 네. 덜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를 덜 하고 있지도 않아요. 소비도 네. 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물론 지금 시장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장, 여기서 말하듯이 금융시장이 아니고 이제 마켓 같은 데 마켓, 가서 네. 보셨을 때 예. 이럴 때의 시장 물품 가격이 오른 것은 분명하고 이쪽에 소비가 준 것도 나타나요. 소비가 네. 많이 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 쪽은 아직도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경제가 나쁘다는 건요, 가격에 상관없이 살기가 팍팍해서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경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가격이 전보다 계속 오른 것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이게 가슴이 철렁거린다, 이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 결국 소비자들이 이제 고용이 좋다 보니까 예. 고용 시장이 좋고, 지금 이런 면들이 있어요. 우리 라디오 코리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회사들의 월급이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연간 기준으로 5.5% 평균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직장을 이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15%까지 오르고 있어요, 연간. 그러니까 내 월급이 오른 것하고 물가하고가 지금 보면은 믿어지기 힘드시겠지만은 월급, 그러니까 소득 오른 게 물가 오른 것보다 지금 앞서 있어요. 아하, 네. 지난 1년 동안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가서 물건값이 오른 것은 기분 나쁘지만 내 월급 오른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가 소비하실 때마다 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놀라시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월급이 올랐구나 하고 놀라는 면도 똑같이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셔서 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각 개별적으로 볼 때는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관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네.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소득 상승이 상당히 많이 물가 상승을 쫓아왔거나 심지어는 조금 앞서고 있다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고 게 경제가 아니고 사는 게 어렵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식당에 갔을 때 5년 전에 12불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20불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다시 12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죠. 식품 부분에서는 그럴 확률 12달러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갈 확률이 있고요. 특히 식품 부분의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그 폭이 커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결국은 외식의 소비가 많이 줄게 됐을 때 이제 식당들이 같은 숫자로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보면은 그냥 점심은 이제부터는 그냥 무조건 20달러가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재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것이 일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가장 그 현명한 판단이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20불 선을 못 견디는 분들이 지금 눈에 띄잖아요. 네.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외식 부분의 수요가 줄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식당들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조정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품 부분은 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가격이 안 내려간다 이런 것은 좀 그 경직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당분간은 특히 지금처럼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는 이 상태가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더 그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2%로 이제 벌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또는 그 한국의 미국의 고이자로 인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원화 유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인으로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저희가 언제나 그 투자 시장에서 얘기할 때 네. 그 채권, 그러니까 예금이 제일 쉽고요. 예금은 이자로 딱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거니까 가장 쉬운 투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어려워요. 채권 시장이 어려운데, 그거보다 어려운 시장이 이제 당연히 주식 시장이고요. 예. 그 주식 시장보다 어려운 시장이 환율 시장이에요. 네. 네,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은 주로 그 나라의 어떤 금융 정책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하고 이 두 가지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환율은 심지어는 무역도 영향을 미치고요. 무역량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어떤 그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 때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한국 상황을 저희가 이제 평가만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금리 차가 지난 몇 달 사이에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변화를 안 해요. 그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금리 차가 미국과의 금리 차라든지 다른 유럽과의 금리 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한국의 환율에서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리긴 올랐어요. 이제 당연히 미국 쪽에 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6원 맞아요. 정도 올랐나 이렇게 될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한국인데 지금 한국에 변화하고 있는 환율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무역 적자인데요. 무역 네, 적자도 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음. 그런데 무역 적자가 준 것이 물론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출이 늘어서 무역 적자가 줄거나 무역 적자가 흑자로 늘었으면 좋은데 이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선에서 머물렀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로 인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그러면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환율이 좋아지냐? 그거보다는 환율이 나빠졌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만큼 그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들 값이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올라간 거잖아요. 자네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환율 때문에 수입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환율 시장이 어려운 거냐면 원인과 결과가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라는 것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한인 사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화의 문제는 현재로 볼 때는 금리 차가 가져올 효과는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금리 차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요즘에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물론 뭐 이 생성 AI라고 그러죠. 제너러티브 AI 때문에도 지금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이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한국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쪽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이제 국방산업 쪽에서의 해외 수출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외 수지면에서 좀 좋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지금 중국으로의 투자들이 이 서방 국가들이나 이런 데가 중국 투자를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꺼려하죠. 네. 네네. 그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역에서 남는 돈 또는 무역에서 적자가 줄어드는 폭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지금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한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다. 이런 점도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국은 원화가 상당히 잘 버틸 거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전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은 뭐 돈을 가져오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환율이 관여된 상황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예. 언제나 이자에서 이익 남는 것이 나중에 환율에서 거꾸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1,300원대에 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올 때는 뭐 1,100원밖에 못 받았다. 네. 그러면은 이자율 2%, 1% 차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환율을 인벌브하는 그런 투자는요 정말 고도의 투자예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도 환율 가지고 움직이는 그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가장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하는 이 투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 한국과 무역을 하거나 한국의 물건을 다른 해외로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는 좋은데요. 이미 또 그것도 만상화됐어요. 이제는 거의 1,300원대를 기준으로 다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은 이미 더 이상 그 어떤 좋은 변수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변수는 아니고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변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앞으로 만약에 환율이 더 낮아진다고 치면은 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돈 가져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공격적으로 뭐 1,400원, 1,500원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미리 돈을 많이 갖다 놓지 않는 것도 또 그런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또 환율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그런 그 위험을 언제나 감수하고서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좀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뭐 상당히 뭐 탄탄하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견조한 그러한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결론들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라도 지금 우려하시는 뭐 어떤 이 좀 악성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워졌었다가 지금 어. 살아나기 때문에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큰 돌발 변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다. 네네. 지금 뭐 유럽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얼마나 또 이번에 곡물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돌발 변수는 안 보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미국 달러의 패권주의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큰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